어렵답니다. 이걸 어찌해야 하나 하다가 그래 뭐 자기 분야에 관해서 자신감 넘치고 잘하고 있으니 특별히 한글 문제만큼은 남편 말 맞다나 신경 쓰게 하지 말자 싶었지만 이상하게 이후로도 남편하고 톡이나 문자만 하면 상당히 거슬려지는 게 한숨이 푹푹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국어교사라 그런지 남편이 제멋대로 쓰는 한글이 안쓰러웠고 한글을 창제해주신 세종대왕과 집현전 학자들에게 송구스러웠습니다. 그러다 저는 우연찮게 남편의 핸드폰을 들여다보게 되었는데 순간 한탄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통 내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화번호부도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삼촌, 막내 고모, 막내 이모. 제일 충격이었던 것은 바로 숙모였습니다. 숙모라고 쓰여져 있는 건 또 그렇게 있는데 선생님이 안 사람 숙모님을 특히나 숙모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아무리 빨리 급하게 썼다 하더라도 숙모. 항상 맞춤법 틀리는 충격적인 낱말 중 베스트에 오른 숙모. 막내도 웃기고 숙모도 웃기고 총체적 난국이라 잔소리를 하려다 그럼 내가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것을 실토하는 셈이니 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숙모라는 단어는 한동안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러던 중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온 톡을 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으니 옆에 계신 선생님이 피식 웃었습니다. 질보, 오늘은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아니요, 남편 때문에요. 남편이 자꾸만... 아니에요. 뭐 제가 말씀드려봤자 제 남편 흉밖에 더 보는 거겠어요. 톡 보면 열내고 있는 걸 보니 혹시 재한이 맞춤법 때문에 그런 거야? 하긴 그 녀석이 어렸을 때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와서 맞춤법이 엉망이긴 해. 혹시 그것 때문에 고민이었던 거야? 라며 선생님은 제 마음을 쉽게 알아채버렸고 저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은 제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동지를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얼추 사태의 심각성을 아는 것 같은 선생님께 제 맘을 털어놓고야 말았고 선생님 역시 어쩌다 보니 옛날의 남편 이야기에 대해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집사람이 들려줬는데 재한이가 맞춤법 때문에 대학 때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 친구들도 우습게 보고 여자들도 실망하고 특히나 여자들은 보통 스마트한 사람 좋아하는데 재한이가 한글 수준이 좀 심각하잖아. 맞춤법이 그 지경인데 문해력은 또 오죽하겠어. 한글 맞춤법 모르다 보니 번번이 회사에서도 부딪히고 자꾸 기본적인 단어 맞춤법 때문에 애 사회생활 완전히 엉망된 거지 뭐. 이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말이랑 쓰는 게 중요한가 봐. 우리 누나가 이혼하고 재혼만 안 했어도 그럴 일이 없었는데 재한이만 어릴 적부터 타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적으로도 좀 혼란스러워했지. 라고 말을 했는데 말 들어보니 남편이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앞선 글에 이유 있는 가정사 때문에 남편이 부득이하게 학창시절 외국에서 살았다 말씀드렸죠. 사실은 저희 시어머니는 남편 중학교 때 이혼을 한 번 하시고 미국에서 만난 두 번째 시아버지랑 또 한 번 더 이혼하시고 한국에서 지금의 시아버님이랑 사시고 계십니다. 저와 아버지는 이혼에 대해 색안경을 끼는 건 아니라서 남편이 어떤 환경에서 살았든 어떤 상황에서 살았든 별 개의치 않았지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가정 환경이 중요하다면서 그 누구보다 화목한 가정에서 자란 배우자를 맞아들이길 원하셨거든요. 물론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는 제 의지 때문에 반대 없이 허락하시긴 하셨지만 마음에 걸려 하셨습니다. 남편이 맞춤법을 모르고 틀리는 데는 그런 서글픈 이유가 자리 잡고 있었기에 제가 앞으로 남편에게 더 잘해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마음은 그렇게 먹었지만 그 이후에도 남편하고 맞춤법 논쟁은 끊이질 않았어요. 이해하려고 했었지만 남편의 태도 때문에 번번이 어긋나고는 했어요. 당신이 학교 선생님이야? 왜 자꾸 내 한글 맞춤법 갖고 그래? 회사에서도 별말 안 하고 나 회사 생활하는데 지장 없는데 대체 왜 그러냐고. 내가 학교 선생님하고 사는 건지 부인하고 사는 건지. 당신은 영어 나만큼이나 모르면서 영어 공부해? 그런 것도 아니면서 나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전혀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는데 조심스럽게 말해도 충고로 안 듣고 잔소리로 들으니 저도 더 이상은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는 사이 남편과의 사이는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고 감정의 골만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 뼈를 때리는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기가 막히게도 남편이 실종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네? 남편이 회사에 연차를 일주일을 몰아서 썼다고요? 아니요. 제 연락도 안 받고 집에는 내내 안 들어와서 혹여나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연락드렸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남편이 3일째 제게 연락도 없이 무단 외박을 하길래 저도 참다 회사에 연락을 한 것이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일주일 연차를 몰아섰다 했습니다.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떻게 제게 그럴 수가 있는지 화가 났고 이 노릇을 어찌해야 하나 겨우 집 나간 정신을 붙잡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는데 도무지 일도 안 잡히고 수업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일하는 선생님, 아니 삼촌이 어두운 표정으로 터덜터덜거리며 푹 자리에 앉는데 교장 선생님한테 한 소리 들은 듯 매우 피곤해 보이더라고요. 항상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선생님이었는데 선생님까지 이런 상태이니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더 기운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세상 일이 나만 이렇게 힘든 건 아니구나 싶어 서로 으쌰으쌰 하려는 마음에 말을 붙였는데 근데 선생님도 같은 생각이었던 건지 동시에 말을 걸고 말았습니다. 저는 선생님과 둘이 깜짝 놀라며 멋쩍어 했고 이내 서로 먼저 말해보라 했다가 결국 선생님이 말문을 트고 말했습니다. 저기 혹시 재한이 어제랑 그제 다 집에 있었지? 깨먹는 신혼 때 내가 이런 질문하기 좀 그렇긴 한데 둘이 애정 전선에 아무 이상 없는 거지? 라며 묘하고도 불편한 뉘앙스를 풍기며 얘기를 하는데 느낌이 쎄했습니다. 왜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지 사정이 궁금했지만 애써 티를 내지 않고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습니다. 그럼요. 저희 얼마나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는데요. 근데 왜 저희 남편 집에 들어왔는지 물어보세요. 설마 숙모님이 집에 안 들어오셨어요? 라고 말끝에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제가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 소름이 돋았어요. 왜 숙모가 안 들어왔는데 그걸 남편과 연결지어서 들어왔는지 여부를 묻는지 아무리 둘이 대학 때 친한 친구라고 말했지만 이상한 점이 보이더라고요. 선생님도 그 이상은 언급 안 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그냥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 둘 이상한 게 나오니 선생님 반응도 영 석연찮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뭔가 이상하게 일이 흐른다는 것이 느껴졌고 저는 혹시나 남편 친구들한테 몇 전화를 해서 남편의 소식을 알아보았지만 여전히 행방을 알 수가 없었는데 그렇다고 행여나 이게 남편이 돌아왔을 때 누가 될까봐 조심스러워 질문을 마음 놓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전화를 돌리면서 새로운 사실을 하나 더 알아내기는 했습니다. 남편이 가까운 친구 중 하나가 입이 좀 가벼운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돌려서 하니 스리슬쩍 말을 흘리긴 하더라고요. 사실은 재한이가요. 지금 재한이 숙모인 수미 있잖아요. 대학 시절 수미랑 워낙 붙어다니고 해서 사람들이 다 사귀는 줄 알았는데 둘이 굳이 친구라고 바득바득 우기더라고요. 학교에서는 베스트 프렌드였지만 다들 걔네들 보고 커플이라고 했어요. 맨날 교양 수업이며 전공 수업이며 다 같이 듣고 그렇게 맨날 영화도 보고 남들 하는 데이트 다 하면서 친구라고 숨긴 건 나중에 헤어지면 학교 생활 힘들어지고 곤란해질까봐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반전인 게 나중에 재한이가 막내 삼촌한테 수미를 소개시켜줬다는 거예요. 막내 삼촌이 우연히 재한이 옆에 있는 수미한테 반해서 소개시켜달라 했는데 진짜로 소개를 시켜줘서 잘 되었고 둘이 연애도 꽤 오래 했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결혼까지 했다던데. 처음엔 그래서 다들 수미랑은 진짜 친구였나 했는데 재한이 몰골 보고 아니다 했습니다. 그때 재한이 겉으로는 괜찮은 척 했지만 누가 봐도 얼굴이 사색이 되고 힘들어하는 게 느껴졌는데 그거 보고 역시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니었다라는 말들이 돌았었더랬죠. 하필이면 남도 아니고 막내 삼촌 부인이면 숙모인데 만약 사귀는 여자친구가 가족이 됐다 하면 이거 얼마나 난감하고 쇼킹한 일이겠냐고요. 더 어이없었던 것은 그때 재한이 재수씨랑 결혼한 날 수미가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주차장에서 남편분이랑 싸웠다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이 많으니 했다는데 뭐 그냥 오해는 말아요. 참 내가 재수씨한테 별말을 다 하네. 그냥 그렇다고요. 이거 그리고 다 사람들한테 들은 말이니까 재수씨는 고지고대로 다 믿지 말고 그냥 참고만 하고 내가 재한이한테 말한 거는 다 비밀로 해주세요. 괜히 부부 사이에 끼어들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저는 손발이 부들부들 떨리는 상태에서 알겠다고 고맙다고 한 후 전화를 끊었는데 반대 거울 속에서 빛이 나는 이미 제정신이 아닌 듯 돌아 있었습니다. 내 결혼식 날 숙모였던 그 여자가 남편과 단순한 친구는 아니었다는 사실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고 선생님이 내게 남편이 어제 그제 집에 있었냐는 것을 묻는 것을 보면 어쩌면 숙모도 집에 들어오지 않았던 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 이후에도 일주일째 모습을 드러내질 않았고 저는 그 일주일이 정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악몽을 여러 번 꾸기도 하고 남편의 걱정과 염려와 의심이 뒤엉켜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악몽 속에는 항상 숙모가 나와서 절 더 괴롭혔습니다. 어차피 회사에 일주일 연차가 끝났으니 아무래도 직접 보고 말해야겠다 싶어 학교 점심시간을 이용해 외출해 회사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갔을 때도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리던지 입이 바싹바싹 마르더군요. 근데 정작 사무실에서 남편은 너무나도 깔끔한 자태로 아무렇지도 않게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집에서보다 더 깔끔하고 단정하게 마치 어느 여자의 손을 탄 것 마냥 참으로 완벽하고 멋진 자태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는 내 남편이 아니라 마치 타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자 머리끝까지 화가 나게 되었고 이제 주변 사람들 시선 의식하지 않고 남편을 몰아붙였네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일주일 동안 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라고 해서 남편은 일단 저를 말리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차근차근 얘기를 하려 하더라고요. 잘못한 것은 알았던지 제 눈치를 보며 슬슬 기었습니다. 그냥 당신한테 무시받고 기분 나빠서 여행이나 좀 다녀왔지. 맘 잡을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 무슨 맘을 잡아? 수미 숙모한테 가는 쏠리는 마음을 어떻게 못하겠어서 정리하느라 시간이 필요했던 거야? 라며 제가 비아냥거리듯 얘기를 하니 남편은 철렁하듯 휘둥그렇게 보았지만 이제 아닌 척 표정 관리에 임하더라고요. 대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수미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대학 때 친구였고 지금은 가족으로서 잘 지내고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난 그냥 머리 좀 식힐 겸 여행 좀 다녀온 것 뿐이라고. 정말? 증거 대봐. 당신 여행 기간 내내 현금만 썼던데 왜 현금만 쓴 거야? 어디다 쓴 건데? 맨날 지갑 가지고 다니기 귀찮다고 휴대폰 케이스에 달랑 카드 하나만 갖고 다니는 사람이 현금만 쓴 게 이상하지 않아? 카드 기록 남을까봐 그런 거 아니냐고. 제 쏘아붙이는 말에 얼떨떨했는지 이내 아무 말도 못하고 인상을 찌푸린 채 어금니를 꽉 깨물고 대꾸했습니다. 질린다 정말. 당신 이런 여자인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같은 거 하지 않았을 거야. 공교롭게도 여행 기간 동안에 카드 유효 기간이 만료돼서 급한 대로 현금 쓰게 된 건데 내가 왜 이런 일로 오해받고 당신한테 이런 해명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삼촌한테 한번 물어봐봐. 숙모가 일주일 동안 집에 안 들어왔는지. 그럼 다 해결되겠네. 라고 뻔뻔스럽게 말을 해서 선생님한테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게 되었고 점심을 먹는 쩝쩝대는 소리를 내며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주신 선생님이었습니다. 우리 집사람 집에 계속 있었는데 왜? 내가 언제 집사람이 집을 나갔다고 한 적이 있었어? 아니 그때 그러셨잖아요. 남편이 어제랑 그제 다 집에 있었냐고요. 둘의 애정전선에 아무 이상 없냐고요. 왜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그냥 재한이가 질보하고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렇게 물어본 거지. 별 질문 아닌 것 같고 왜 확대해서 그랬어? 우리는 별탈 없이 잘 살고 있고 우리 와이프도 나랑 사이 좋아. 질보 재한이랑 부부싸움에서 며칠 안 들어와서 신혼 때 배신감 느낀 건 알겠는데 그래도 가족끼리 분란 일으키는 건 하지 말자 우리. 부부싸움은 집에서만 해. 괜한 사람 끼어들게 하지 말고. 나도 질보가 자꾸 그러니까 불쾌해지려고 한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선생님의 태도도 참으로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 못지않게 심각한 표정으로 조심스러워하더니만 이제는 안면을 싹 바꿔서 제게 도리어 큰 소리를 치니 힘이 쫙 빠진 것 같더라고요. 졸지에 제가 정신 이상자가 된 것 같았고 예민해서 남편이나 잡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삼촌한테 얘기 잘 들었지? 내가 물론 감정이 상해서 말도 없이 연차 내고 훅 집을 떠난 건 미안한 일이지만 내 잘못만 묻자. 괜히 잘 지내는 삼촌 부부 끼어들게 하지 말고. 나도 당신한테 잘못한 부분 인정하니까 오늘 일찍 들어갈게. 당신 좋아하는 대화로 한번 잘 풀어보자. 나도 반성 많이 했고 당신이 원하는 맞춤법 공부도 할 테니까
집에 가서 얘기해. 들어가. 라면서 저를 전에 없던 다정함으로 회사 밖으로 나가 직접 택시까지 잡아 태우며 보필해 주었고, 저는 귀신에 홀린 듯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 석연찮음이 있었지만 제 선에서 어찌 밝혀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설사 밝혀낸다 해도 이걸 뭐 어쩌라고요. 증거도 없고 심증만 있는 상태에서 그걸 옛 과거까지 굳이 들먹여 저뿐만 아니라 자칫 삼촌 부부도 위기에 빠지게 할 수 있는데, 팩트인 확신만 있으면 밀어붙이겠지만 이도저도 아닌 심증 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눈물만 났습니다. 제가 학교로 돌아오자 선생님과 잠시 얘기할 시간이 있었는데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네주며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재한이가 가끔 무심하고 무책임한 부분은 있는데 그건 외국에서 자유롭게 살다 온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속까지 그런 녀석은 아니야. 부부가 다 티격태격 싸우면서 사는 거지 뭐. 난 질부랑 재한이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재한이 집으로 돌아왔다니 힘내고 잘 구슬려고 달래서 잘 살아. 둘이는 운명처럼 만났잖아. 제가 이제껏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지 위로를 받으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지면서 그간 남편과 얽히고 설킨 추억들이 많이 생각나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남편을 정말 많이 좋아했던 모양인지 이상하게 나쁜 추억보다는 좋은 추억이 더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껄쩍지근한 부분이 많이 있었으니 그걸 애써 덮기로 하고 저는 돌아온 남편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대로 용서하기로 했어요. 집에 돌아온 남편은 전에보다 더 가정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 역시 감정이 솟구치는 것을 억누르며 오죽 맞춤법에 관한 스트레스가 심했으면 그랬을까 이해하고 노력하니 이제는 본인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며 노력하려 하더라고요. 책 위에서 잠든 남편 얼굴을 보며 그래도 가정에 최선을 다하고 제 비위를 맞추려는 모습을 보니 저도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번에는 어머님 생신인 날 가족들 모두 모이게 되었는데 선생님 내외분도 같이 오시게 되었을 때 보니 식구들이 많은 탓에 수미 숙모님과 제 남편은 제대로 맞닥뜨릴 시간도 없었는데 대면대면한 그 모습을 보니 일단은 안심은 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맞춤법 공부를 하니 날로 한글 실력이 좋아졌고 전화번호부도 하나씩 제대로 쓰기 시작했는데 단 하나 바꾸지 않은 게 있다면 바로 숙모였습니다. 다른 숙모님들은 다 숙모라고 고쳤는데 이상하게 수미 숙모 이름만큼은 그냥 숙모라고 해놨는데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심드렁하게 답하더라고요. 그냥 못 바꿨어. 그리고 수미 숙모는 다른 사람들이 나 한글 모른다고 놀릴 때 유일하게 날 이해해줬던 사람이라 그냥 굳이 바꾸고 싶지 않더라고. 난 아직도 숙모보다는 숙모라는 말이 부드럽고 좋더라고. 이렇게 묘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은 무엇보다 큰 증거가 될 줄은 몰랐지요. 그러던 중에 학교에서는 전국 모의고사 준비로 한창 준비가 바빴는데 뜻밖의 예상치도 못하게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면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또 그날따라 옆에 있는 선생님이 몸이 안 좋다고 결근을 하셨던 터였죠. 아이들 전국 모의고사 대비로 정신없이 바빠 시험에 대해 설명하면서 어느 시조를 설명하게 되었는데 그 시조에서 별 생각 없이 읽었던 어떤 단어에서 비롯되게 되었습니다. 애들이 키득거리면서 제게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 여기 시조예요. 숙모가 아니라 숙모라고 잘못 쓰여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 글에서 나온 숙모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숙모는 어디 보자. 이 맥락에서 나온 숙모는 우러러 사모한다는 뜻이야. 우러러 사모함. 숙모, 우러러 사모함? 우러러 사모함? 순간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전화번호부에 죽어도 바꾸지 못한 맞춤법 숙모에 관한 진정한 속뜻이 밝혀지면서 숙모라는 단어는 단순히 남편이 맞춤법을 틀려서 써넣은 것이 아니라 우러러 사모한다는 그 뜻을 알고 의도적으로 바꿔놓은 것이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교실에서 뛰쳐나갔고 이번에는 남편을 찾은 것이 아니라 선생님네 부부를 찾기로 했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왜 결근을 하셨는 줄 아세요? 연락을 해보니까 그 두 부부가 바로 법원에 가 있었더라고요. 이유는요? 바로 이혼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 법원 앞에서 나오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숙모의 귀싸대기를 저도 모르게 때려버렸어요.
어차피 이혼하는 마당에 숙모가 아니라 정말 그 여잔 남편의 숙모였으니깐요. 그러자 그 여자가 아픈 뺨을 붙잡고도 저를 보고 피식 웃더라고요. 자꾸만 선생님이 그 여자의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이미 작정하고 발동 걸린 그 여자를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재한이는 나를 우러러 사모하고 싶대 영원히. 처음부터 내가 이 사람과 만난 것도 재한이가 나에 대한 마음을 숨겨서 속상한 마음에 홧김에 만난 거였는데 나도 솔직히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어. 내가 결혼하고 재한이가 결혼하게 되니 우리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해왔고 그리워했는지 알겠더라고. 재한이 그때 회사 일주일 동안 결근했을 때 그때 나랑 같이 있었는데 왜 이의가 숨겨졌는지 알아? 바로 큰형님 때문에. 재한이 엄마 때문에 그런 거였어. 큰형님이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 나와 재한이 사이를 이미 간파하고 손을 써놨지. 이혼한 아픔을 아시기에 재한이만큼은 이혼 안 했으면 한다 해서 이희한테 신신당부를 하길래 거짓말 해준 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도 재한이도. 그래서 내가 먼저 이혼하기로 했고 뭐 재한이도 틈봐서 너랑 조만간 갈라서지 않을까? 날 위해서 부모 가족 다 버릴 각오하는 것 같던데. 진짜 재한이가 사랑하는 사람은 네가 아니라 나야. 그 옛날부터. 알겠니? 저는 그동안 드러난 비밀에 참을 수가 없어 그 여자한테 한 번 더 뺨을 치려 했고 언제 어디서 튀어나왔던지 그걸 막아준 건 남편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으니 결혼할 유지할 이유도 없었고 이 남자랑 정말 끝이다 싶어 어차피 법원 온 김에 이혼하자고 마구 소리 지르고 악을 쳤는데 그러나 우스웠던 것은 남편은 제게 그 여자와는 다른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왜 이혼을 해? 난 이혼 같은 거 안 해. 당신이랑 계속 살 거고 수미랑은 그때 연차 때 3일 동안 같이 이별 여행 간 걸로 모든 게 끝났는데 수미 넌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린 분명히 끝났다고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 대체. 네가 이혼하면 했지 지지부진하게 이게 뭐냐고. 이젠 넌 숙모도 아니야. 전화번호에서 영원히 삭제시킬 테니까 더 이상 방해하지 말고 삼촌이랑 이혼했으면 네 갈 길 가. 난 우리 엄마가 원하는 대로 와이프랑 결혼생활 유지할 거야. 나는 여자는 버려도 핏줄인 우리 식구는 못 버려. 착각하지 마. 라고 말을 하는데 그야말로 남편의 태도는 반전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께서 2번 이혼한 본인 인생을 빗대시면서 잠깐 지나가는 사랑 때문에 휘둘리지 말고 신뢰와 믿음으로 부부의 사이를 유지하라고 그렇게 빌고 또 빌었다네요. 만약 그 말을 지키지 않고 상식선에서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시어머니는 이제 볼 생각도 말라시며 영원히 의절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남편은 외아들로 어머니를 누구보다 아꼈던 사람으로서 불효를 저지를 순 없었던지 그 말 한마디로 사랑하는 수미랑은 이별 여행을 택하고 저와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었죠. 그래도 수미를 잊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던 모양인지 숙모 어쩌고 하며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었죠. 덕분에 곁에 있는 선생님도 화가 나서 조카를 그 자리에서 후드려 패고 말았답니다. 저는 용서 못하고 법원 앞까지 온 김에 남편에게 이혼을 하자 했고 끝까지 안 한다고 버티길래 법원 앞에 있는 널린 변호사들 하나 붙잡고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증거가 없어 내연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도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저만 이혼녀 되고 끝났지만 아이가 없어 이혼이 쉬워 그나마 다행이다 싶네요. 암튼 남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 전 제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살려고 해요. 지금은 선생님 보는 것도 껄끄러워 학교도 그만두고 아버지의 작가 일을 도우며 문화생으로 살아가고 있네요. 마음으로 첫사랑을 그리는 것도 저는 엄연히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더 큰 진실이 밝혀지진 못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기혼자들에게 결혼했으면 과거는 묻어두고 한 곳만 보시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네요. 과거 따위 정리할 자신 없으면 결혼하지 말라고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